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대세는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반도체계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내공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논문도 20편 넘게 반도체 분야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튜브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이란 회담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반도체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죠. 지금 뭐 주식 시장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이제 화랑을 맞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이쪽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이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낸드라든지 기타 다른 반도체도 많이 쓰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I가 지금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기관들도 최소한 5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AI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포화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PC 한 대나 그 다음에 PC 말고도 이제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면 두 개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포화가 되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AI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시작된 게 이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불과 이제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쪽도 한 5년 이상은 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도 않고도 보시면 이제 기기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그건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이제 AI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TV에도 AI 반도체를 넣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전자 디바이스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나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아직 초입이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도 지금 한동안 이제 정체됐다가 최근부터 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기아차 보시면은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반도체가 쓰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전기차에는 한 10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가면 10,000개 이상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모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난 반도체가 쓰이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또 로봇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또 이쪽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폰노이만 방식은 프로세서가 쓰이면은 반드시 이제 메모리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에는 특히나 HBM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면 그쪽에는 또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야에는 HBM이 반드시 쓰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반도체 산업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커졌어요. 근데 이제 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은 3년이나 4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불황이 왔을 때 그때 한 25% 정도 이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약간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상향한다.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느 기업이 이제 주도권을 가질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파는 기업들은 다 이제 성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시면은 골드 러시 때 꽃게이나 아니면 삽을 파는 그런 기업들은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을 캐는 사람들은 일부만 캤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도구를 파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문제가 해소가 되려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번 사태가 반도체 산업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에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조만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거든요. 분위기는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주도 오늘도 올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원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자재, 특히나 이제 헬륨 이런 게 이제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나 보시면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제 봉쇄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박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LNG가 상당히 지금 위기가 거의 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헬륨 같은 게 지금 이제 공급이 보시면은 그 카타르에서 거의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축분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뭐 미국도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시면 이제 대체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다른 국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장기화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다행인 건 합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석유나 뭐 다른 것도 보시면은 이게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또 몇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끝나면 최소화할 수는 있다. 금방 복구할 수는 있다. 몇 개월 내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엄청난 숫자죠. 지금 보시면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40조에서 50조 초반 그 정도 예상했었는데 57조로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보시면은 이게 워낙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또 낸드랑 그다음에 디램 수요 특히나 이제 구형 공정 이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43조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거죠. 1분기 만에. 그리고 또 뭐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서 보시면 뭐 300조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아마 더 클 겁니다. 보시면은 뭐 480조까지 예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을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메모리도 너무 좋지만 특히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가 적자예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도 6조가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뭐 엑시노스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양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봐야 되는 게 그 HBM에 들어가는 그 로직 다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뭐 가격을 50%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충분히 면합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뭐 3년 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시어가 클 때는 19%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내부 매출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적자는 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빠르면 아마 올해 하반기, 특히나 4분기 정도 되면 흑자로 아마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보시면은 테슬라 이게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흐르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테일러 공장이 올해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피크아웃 국면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5년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5년 동안은 메모리 수요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그 장기 계약도 보시면은 이게 좋은 게 물론 이제 이거는 고객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객사들은 지금 메모리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삼성이랑 SK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밖에 없다고요. 하다 보니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든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중에
가장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엔비디아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납품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러면서 엄청난 그 성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로직 다이가 4나노 공정을 썼고 그 다음에 일시댐을 쓴 것 때문에 이 성능이 SK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성능 때문에 엔비디아가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된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AMD도 리스타 수가 얼마 전에 왔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하면서 HBM4 공급을 먼저 해달라 해서 이제 우선 공급자로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묶어 두려는 거죠.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격은 픽스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불황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가격이 픽스 됐으니까. 불황이 오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나오냐면 선수금 미리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다면 삼성의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SK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70%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50%가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마진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K처럼 아마 계속 올릴 거예요. 삼성도. 왜냐면은 일단은 키는 왔어요. 삼성한테. 지금 고객이 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장기 계약 하기 때문에. 예. SK 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수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SK나 삼성이나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주가 오름폭이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이 반도체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못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파운드리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가에.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삼성이 더 오를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이제 두 기업 다 받습니다. 수혜는. 그래서 아마 가파르게 당분간 오를 겁니다. 몇 년 동안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아마 그렇게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기관에서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HBM 공급이 삼성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SK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내년 가면은 아마 거의 좁혀질 겁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역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삼성이 캐파가 더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왜냐하면 애초부터 삼성은 메모리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SK에서 3죠. 그쪽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SK가 치고 나간 거거든요. 원래 메모리 넘버원은 삼성입니다. 예전부터 캐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자본력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SK도 저도 투자는 하지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투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3년간은 괜찮다, SK도. 근데 장기적으로 뭐 3년 이상, 5년 이상 간다면 저는 SK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추천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기업 다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계속 주가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그동안 인공지능의 어떤 수혜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받을 게 많다.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도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요게 아마 하반기에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더 받을 겁니다. 내후년에는 더 받고요. 하기 때문에 삼성의 주가 오름폭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년, 5년 이상 본다면은 SK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삼성을 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각자 매력은 있지만 두 종목 모두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매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은 올해 아마도 300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아마 480조까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400조는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리고 SK는 올해 아마 한 250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SK가 작년에 영업이익률 국내 최고 탑이었거든요. 삼성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삼성이 넘버원이 또 될 겁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 센터를 다 이제 아마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대세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AI 반도체가 쓰이거든요. 그쪽에는 쓰이는 게 주로 이제 NPU가 많이 쓰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GPU가 많이 쓰였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또 NPU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그 다음에 NPU 옆에도 이제 다른 반도체가 메모리가 쓰입니다. 거기에 이제 LPDDR이 쓰이거든요. 저전력으로. 왜냐면 이제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자 디바이스에 아마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삼성도 모든 디바이스에 AI 기능을 넣을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NPU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공기청정기에도 아마 AI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NPU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디바이스에 쓰이기 때문에 냉장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에 NPU가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또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LPDDR 이게 이제 아마 많이 쓸 겁니다.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또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이것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그 UAM 이것도 이제 상용화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빌리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택시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택시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조만간에 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거든요. 요것도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반도체가 쓸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일부 지금 보시면은 그 공장에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그 테슬라 공장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합니다. 다 로봇이 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쓰는 그 서비스용 로봇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제 모든 가정에 로봇 한 대씩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엄청납니다. 하기 때문에 믿고 반도체 쪽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나 과열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기운은 약간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당분간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5년 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SK, 마이크론이.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불황이 온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픽스되면 5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투자할 수 있어요. KPX를 계속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은 그러한 거는 이제 기우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TSMC가 해외 투자를 늘리는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TSMC도 지금 캐파가 거의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메인 고객이 일단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넘버 원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퍼스트 전략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면 그 엔비디아 물량이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한테 모든 걸 다 지금 몰아줍니다. 하다 보니까 AMD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은 항상 밀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도 아마 쓸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TSMC도 지금 이제 해외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되고 있는 데가 보시면 이제 미국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미국의 아리조나 이쪽에 이제 지금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4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3나노, 2나노 공장도 앞으로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이제 5개의 팹을 짓겠다 이런 거예요. 미국에는. 그 다음에 또 지금 일본에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공장은 이미 이제 완공이 되고 양산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공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짓고 있거든요. 요건 지금 이제 아마 3나노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타겟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쪽 지금 아마 타겟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독일입니다. 독일도 지금 이제 합작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TSMC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보시라든지 뭐 인피니언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이제 합작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타겟팅입니다. 이것도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양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대만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면은 그 지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쟁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많았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력입니다. 그 대만은 상당히 보시면 전력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전력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 이쪽에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 있거든요. TSMC도 매출이 3분의 2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고객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또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압박 때문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TSMC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이렇게 이제 아마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